자, 지금부터는 남녀의 신체 발달과 또 변화,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이제 옆으로 반절로 잘라서 옆으로 세웠다고 보고 이 해부학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남성 생식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우리 생식기계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남자나 여자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환이 정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겠고요. 여기 위에 이제 우리 부고환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고환 위에 지금 모자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고환을 따라서 쭉 가느다란 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관이고요. 요 정관은 어디까지 이제 이어지냐면 우리 방광이라고 하는 소변을 생성해서 밖으로 이제 소변을 모아놨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생식기에서 특별한 부분은 요 정관이 방광을 지나는 요도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요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정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요도를 통해서 우리 정자가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음경이 있게 되겠죠. 차근차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남성 생식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환이라고 했죠. 고환의 크기는 메추리 아래서 계란알 사이 크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고환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요. 고환 안에 정관이 더 가느다라진 것을 우리가 정세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세관이 촘촘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정세관 안에서 우리 정자가 생산이 되는데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이 고환만 사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 왜 주요 부위를 가리시죠? 네, 우리 작년에 우리 배웠던 선배들이 맞으면 아파서요. 근데 여러분 맞으면 머리도 아프고 팔도 다리도 다 아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환을 가리게 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공 같은 거나 이런 세게 좀 단단한 물건에 이렇게 부딪혔다. 그래서 고환이 만약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고환 안에 있는 정세관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세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산되고 있던 정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고환도 엄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되고 있어. 자, 그런데 혈액 안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가장 큰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백혈관이 지키고 있다가 백혈관은 사실은 이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이물질들은 다 흡수하고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정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안에서만 이 생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혈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세관이 찢어져서 우리 혈관하고 이렇게 이제 뒤엉켜서 혈액 안에 백혈구를 만나면 사실 백혈구가 정자를 다 흡수해서 이제 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축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상처가 입었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정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올챙이 모양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자는요, 상당히 많은 수의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위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요. 보통 머리가 큰 애들도 있고요. 소두인 경우도 있고, 머리가 두 개거나 꼬리가 두 개인 경우, 머리 모양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파마한 것처럼 울퉁불퉁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중간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정자가 비정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자가 건강하다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개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정자의 모양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도 이렇게 이제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자가 보통 비정상으로 되는 경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많이 할 경우에 이렇게 정자가 비정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들이 이 정자의 건강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해부학교실에 정민석 교수님 계신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를 이렇게 직접 그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계통은 고환, 부고환, 정관, 정낭, 전립샘, 요도, 음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자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없으면 남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남자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변성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환은 정자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고환이 이렇게 음낭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기 직전에 고사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고환이 음낭으로 자리
자, 고환은 정자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태아 시기에는 우리 이 고환이 음낭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8개월쯤 되면요. 고사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관하고 고환이 배 아래로 내려와서 음낭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환은 체온보다 약간 1도 정도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정자가 잘 생성이 돼요. 그런데 배 안에 그대로 고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부 안은 우리 신체 체온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환이 그 안에 있으면 정자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고환에서 요도로 그냥 정관을 바로 이으면 좋겠는데 고환에서 시작된 정관이 쭉 한번 몸을 돌아서 방광 뒤로 해서 요도와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 안에서 음낭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이제 음낭 안에 고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태아가 태어났을 때 수술 같은 것도 의사 선생님이 고려하게 되고요. 시원하게 해야 정자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도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속옷 같은 거 너무 달라붙는 옷 이렇게 입는 것은 별로 좋은 옷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스키니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환 건강에 별로 좋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시원한 옷을 입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으로 음낭이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고환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기 때문에 추운 곳으로 가면은 고환 올림근이 수축을 해서 이제 고환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음낭은 사실은 고환의 이런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춘기부터 죽을 때까지 고환이 아주 많은 정자를 만들게 되고요. 고환에서 이제 정자가 부고환에 머물렀다가 이제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정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정자가 사실은 자기 몸에 수천 배가 되는 길을 이동해서 우리 난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정자가 사실은 질환으로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 사망을 해요. 그래서 죽는 확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부고환에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이언맨처럼 슈트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관, 가느다란 관이거든요. 이 관은 이제 국수보다 가장 좀 여러분 얇은 국수들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무늬 근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관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의료진들이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자궁도 정자가 잘 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하고 우리 요도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우리 이 정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도는 사실은 소변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관이 나가고 있는데 소변까지 같이 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정자가 살아날 확률을 더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정자가 나갈 때는 방광에 있는 조임근이 딱 수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나갈 때는 이제 방광에 있는 조임근을 통해서 요도로 이제 소변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정낭, 전립샘 이런 것에서 만든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부고안에 있던 보고안에서 만든 슈트 역할처럼 우리 정자를 좀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정될 때 보통 한 2에서 3cc, 많게는 한 6cc 정도의 정액이 나가고요. 1cc마다 한 1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정할 때 2에서 한 3cc 정도의 정액이 나가는데 그러면 결국 정자에는 한 2억에서 3억 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도를 둘러싸고 우리 정관이 지나가는 길에 전립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 때는. 그런데 이 전립샘이 사실은 여러분 아버님 나이 때나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좀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뚱뚱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도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 소변 보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소변 보는 게 평상시보다 좀 힘듭니다 하면 빨리 병원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경이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자가 통과돼서 실제로 이제 질로 삽입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경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해면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면체는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남성이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혈액이 차면서 음경이 커지면서 성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제 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해면체를 요 해부학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해면체에 혈액이 차는데요. 혈액이 찰 때 동맥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이 차고 나중에 이제 해면체에서 나간 정맥은 가늘어지면서 여기가 뚱뚱해지는 건데요. 우리 이제 발기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할 때 그럴 수 있고요. 마찰 같은 게 있으면 성기가 마찰된다 음경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발기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음경이 발기될 때 동맥피라고 하는 건 산소를 많이 포함한 피잖아요. 이런 중요한 피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경 끝에 귀두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뭉툭한 부분들 여기 이제 귀두를 우리가 덮고 있는 피부를 음경 꺼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경 꺼풀을 떼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포경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남성의 성적 변화와 건강관리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리에서 한번 발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이 얼굴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호르몬의 변화로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안드로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여드름이 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여드름을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말 짜야 된다 그러면 면봉 같은 걸로 짜는 것이 좋겠고요. 따뜻한 물로만 깨끗이 씻고 여러분의 이제 호르몬이 안정되면 여드름들은 많이 가라앉으시니까 가급적이면 손을 대서 염증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춘기 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두 부위가 이제 변화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성대가 발육되면서 이제 목소리가 변성되죠. 이때 고함 지르거나 무리한 발성을 하게 되면 목소리의 변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함 지르거나 무리한 발성 하지 않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염도 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이 이제 털의 방향을 따라서 면도 잘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음경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과 정액이 나오는 그 요도가 음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상담을 해요. 선생님 음경이 휘어져 있는데 이거 저 병적인 거 아닌가요? 되게 조금씩 구부러지거나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30도 이상 휘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병적일 수 있는 거라서 그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경 끝부분에 우리 귀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이제 덮고 있는 포피를 우리가 잘라내는 거를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스라엘 이런 민족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친구들 알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서 했던 주요 처치가 우리나라에 이제 무분별하게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 음경 부분의 포피를 깨끗하게만 잘 씻어내면 이 귀두 부분의 포피를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두 부분의 포피가 알고 보니까 우리 남학생들의 또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뒤로 젖혀져서 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수술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귀두의 위생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낭이 수축하고 이완해서 이제 고환의 온도를 체온보다 2, 3도 좀 낮게 유지하면서 고환의 적정 온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서요. 통풍이 잘 되는 사각 팬티 입고 꼭 끼는 바지 입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음경 크기가 한 5에서 7cm 정도 되면 우리 음경의 이런 기능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음경의 크기가 성적인 능력과 무슨 연관돼 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는 잘못된 속설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사정이 된다는 거는 한 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에서 이제 최대는 6cc, 보통 이제 3에서 5cc 정도 배출이 되고 그 안에 이제 2억에서 3억 마리, 많게는 한 5억에서 6억 마리 정도 정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놀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깨끗이 잘 씻고 속옷을 갈아입으시면 되겠고요. 정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정관, 정액이 지나가는 길, 전립선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고환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은 아닙니다. 한쪽이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자를 매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가 50만에서 100만 개씩 생산되면서 성숙할 때까지 70일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음경이 발기되면서 사정하는 거 이런 거 몽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